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열병식에서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열병식은 뭐 예. 원래 하는 거고 미사일 도발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아마 이번에는 그 김정은이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 어떤 점에서 우선 그럴까요? 예. 미국이 그 의지가 아주 단호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뭐 북한 핵 폐기하는 거 이 문제는 내 책임이다. 그래까지 이야기를 하고 예. 또 뭐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은 끝났다. 이제 행동만 나왔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또 뭐 맥메스터도 지금 뭐 어떤 옵션이든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어떤 선택지도 다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뿐이 아니라 예. 작년에 단둥 홍샹 뭐 기업하고 또 뭐 최근에 뭐 ZTE 기업 예. 뭐 중국의 정보통신 기업 이런 데 대한 그 경제 제재 그것도 유례 없이 강력해요. 거기다가 또 뭐 지금 이번에 시진핑이 아예 면전에서 대놓고 시리아에 대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예. 또 거기다가 또 GBU 4.3까지 막 이렇게 직접 때리고 봐라 이거지. 네. 네. 그렇게 하니까 행동도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은 미 의회에서도 그러고 지난번에 그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폭 불가피하다 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는 12일이죠. 한국15에서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한 번 더 실험하면은 그것은 공길에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언행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일종의 공감대 같은 형성되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예. 이런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무모해도 아마 정면에 도발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 그걸 저치 이번엔 도발 안 하겠구나 생각한 것이 김일성 생일 앞두고 초청한 외신 기자들을 예. 뭐 빅 이벤트라고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여명거리 준공식에 예. 끌고 갔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번에는 적어도 오늘은 핵실험 안 하겠구나, 왜 못 하겠구나. 그런가요? 그걸로 일단 빅 이벤트라고 해서 그걸로 일단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해서 일단 넘어가는 거고. 국제사회 그렇다고 시선을 해서 그걸로 끈 건가요?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그렇지, 예. 또 미국의 그 의지도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미국이 보복하면은 김정은이도 난감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북한이 뭐 이 개발을 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미 장착돼 있는 그 핵실험 이게 장착돼 있는 그거를 포기할 것이냐 그거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게 지금 플루토늄탄 같으면은 뭐 우리 핵공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40일 정도 이상 못 간다 그러니까 일단 장착되고 난 뒤에 예. 아마 멀지 않아서 다른 기회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가능성이 높다 있다는 이렇게 뜻이죠. 보시는 네, 거군요. 있다는 것이죠. 예. 일단 오늘 도발을 하진 않았는데 최룡해가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도발하면 선멸적인 타격을 할 것이다. 이런 뭐 강대강 전략의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뭐 말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예. 북한이 좀 겁난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겁난다. 네, 우리가 겁난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작년에 왜 미국에서 선제 타격,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 워싱턴 떨레스 공항에서 북한에 이름 대면 안 되겠네. 북한에 좀 이렇게 관계자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예. 왜 왔어요? 그랬더니 말로는 뭐 이렇게 그때 홍수 때문에 뭐 비용품 얻으러 왔다 그랬는데 그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실은 그때는 다 힐러리가 대통령 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예. 힐러리 캠프에 가서 그렇게 하면 전쟁 난다는 것을 실컷 강조하고 갔다는 거라. 근데 금년 초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뭐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갔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전쟁 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해서 말하자면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같은 거 가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저 이야기하러 설득하러 트럼프 캠프한테 좀 이야기를 설득하러 가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뭐 앞으로라도 뭐 적절하게 지도부가 판단만 내리면 언제든지 6차 핵실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것이 틀린 소리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예. 어쩐지 이번에 하는 이야기는 뭐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번에는 안 한다 그런 정도로 예. 들리더구만요. 북한이 겁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외교적 여건이나 군사 조치들이 사실상 뭐 이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칼빈스남 한반도 배치도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압박이 됐을까요? 아, 당연하죠.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까 뭐 미국이 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북한이 지금 뭐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북한 김정은도 우리가 예측 불허라고는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좀 예측 불허의 인물로 꼽히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가 지금 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정은이는 예. 사실은 좀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김정은이 해온 걸 보면은 예. 비전략적이에요. 아, 전략이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예. 비전략적이라고. 예. 근데 트럼프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아, 예. 그 협상의 전략, 뭐 자기 저 협상의 달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 김정은이를 다루는 데는 트럼프가 제일 좀 그 적절한 사람이 미국의 지도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예. 생각까지 듭니다. 아직 뭐 은근히 트럼프 기대를 정부 좀 하고.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북 정책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하나 그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예. 작년 7월 달에 왜 그 트럼프 캠프에서 북한은 노예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미 CIA 관계자가 그 친구는 작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고 예. 될 것이라고 확신하던 친구예요. 예. 다들 힐러리가 될 거라고 할 때. 예. 그 친구 이야기는 트럼프가 그 21세기 노예국 그 21세기 링컨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아, 예. 그래서 북한의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동포, 북한 그 이제 주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저렇게 단호한 의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깊은 그 이게 심사숙고한 아래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예.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전략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어떤 기회가 되는 걸까요, 이사장님?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예. 자유통일 외에는 길이 없어요. 작년 4번인가 왜 그 키신저라고 불리던 리스턴 로드 미 국무차관 뭐가 그때 우리 조선일보의 그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한반도 자유통일밖에 없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사실은 존 볼튼이라든가 무슨 세계적인 전문가들마다 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면은 그 자유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말하자면 지금 이야기한 그런 정도의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맹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손해볼 거 없는 이야기죠. 예. 단지 우리 차기 지도자들한테 그런 의지와 전략적인 안목과 지혜가 예. 있어야 뭐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일단 북한의 뭐 도발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이 얼마 전에 만나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미국이 북한 압박하라고 중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예. 그 계속해서 뭐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한테 키는 중국한테 있다. 예. 육자회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육자회담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육자회담 이야기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거기 말만 육자회담이지 예. 러시아는 관심도 없고 일본은 영향력이 너무 없고 미국도 중국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한의 그 핵실험하기 위한 시간 벌기요, 식량과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사기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 공산당교 중앙당교 교수예요.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육자회담 같은 거 갖고 되는 가능성은 없는 거지. 조금 전에
예, 중국이 북한의 예, 압박 예, 수단으로 예. 무엇을 그래서 선택할 것인가 궁금한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시진핑하고 예. 2013년인가 시진핑하고 거기 저 오바마 대통령하고 회담에서도 예, 미국은 뭐 중국한테 달렸다는데 시진핑은 뭐 그거는 육자 회담 이야기하고 예, 이번에도 그 저 왕이 중국 그 저 외교부장이 그 우리 틸러슨 미 국무장관한테 육자회담한테 내려붙잖아요. 그건 이직 없던 뜻이거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예, 중국을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예,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직접 면전에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 만찬석상에서 내가 지금 방금 그 시리아 혼냈어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10초 예. 동안 말을 못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겁박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저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그건 뭐 12억 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계획이 이제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예. 10개 업체 앞으로 10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설이 있어요. 예. 뭐 이거 뭐 상당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직 뭐랄까 이야기하는 곤란하지만 그런 정도로 이게 미국이 만약에 계속해서 물어붙이면 중국도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예. 과연 중국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줄 것이냐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잘 안 믿습니다. 원유 공급 차단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아마 예. 이런 이야기해요. 그 이제 아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 뭐 아까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예. 이런 이야기 했던 그 친구가 그러니까 과거에 큐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때 예.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 큐바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싸우려고 했더니 이겼다. 예. 이번에도 예. 트럼프는 중국하고도 싸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접근하면 그렇게 해서 중국이라는 나무가 죽으면 뭐 가지는 저절로 말라 죽는다. 뭐 그래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로 정말로 아주 단호하게 나서면 중국도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러나 그냥 단호하게는 아직은 어렵죠. 예. 시진핑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예. 뭐 두 스트롱맨의 지금 맞아.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생각보다 전략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오바마랑 다르다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게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그 오바마가 전략적인 인내 예. 했잖아요.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친구는 그 작년 그 전부터 그냥 계속해서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왜 트럼프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얻은 게 뭐냐? 유럽에서는 크림반도를 잊어버리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앞바다까지 뺏기고 예.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핵실험 몇 번 해가지고 미국을 혼내주겠다고 달라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 그걸 계속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예.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당선이 돼야 되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사람을 고르는 것이 또 그래서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처럼 강경파에다가 예. 특히 재밌는 게 맥메스터 이번에 안보보좌관 선택한 선정한 그 과정이 한동안 존 볼튼이 말이 좀 있었거든요. 난 은근히 존 볼튼이 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2003년 7월달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내가 강하게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럼 북한 핵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는 한반도 자유통일위원회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그 당시에 플로우 차트를 하나 그려줬어요. 예. 그랬더니 2014년경부터 그 친구 가는 데마다 실제로 뭐 한반도 자유통일 뺏기는 예. 북한 핵 해결하는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서 은근히 그 친구가 되길 바랬는데 맥메스터가 됐더라고요. 예. 그거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이론을 제시한 사람보다는 실제로 그걸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군사 행동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건가요? 뭐 볼튼보다는 볼튼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예. 강경파라면.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군사 행동을 제일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은 군인 출신들이에요. 예. 그것이 어떤 결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꼭 뭐 그 사람이 됐다고 해서 뭐 군사 행동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아까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말이에요. 다들 전쟁 겁내요. 예. 전쟁을 너무 겁내면은 전쟁이 나요. 예.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회피하고 도망하면은 뒤따라와서 뒷덜미를 물어 뜯는 게 전쟁이고 네.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정면으로 맞서야 지켜지는 게 평화거든. 예. 그래서 김정은도 맞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 맞서는 건 내가 예. 보기에는 그건 맞서는 상태가 아니죠. 따지고 예. 보면은 나름대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왜 2012년이든가 그때 그 저 김정은이 아주 내가 비전략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때 그 저 오바마 정부하고 그때 합의를 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 실험 안 할 테니까 뭐 영양식 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주기로 했잖아요. 예. 주기로 했는데 영양식이 도착하기 전에 그 미사일 실험을 했거든. 미사일 실험했죠 그때. 김정일이 같았으면은 예. 다 받아놓고 받을 거 다 받고 예. 그러고 난 뒤에 아마 실험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뻔한 이해를 그것도 예. 못 하더라고. 실속을 잘 못 챙기는 건가요? 실소도 못 챙기고 그러니까 예. 이게 좀 그 어떤 그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적으로 탁탁 해나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지금 새 대북 정책을 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새 대북 정책이 상당히 압박책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 카드를 내밀면서 뒤로는 뭐 경제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병행해서 하겠죠. 예. 지금도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단 그 압박하면서 당장 뭐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하면서 그래서 저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이렇게 그걸 제재를 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군사 제재도 하겠다고 지금 달라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모션을 취하는 건데 그 지금 이제 보니까 북한 그 오늘 아까 이렇게 보도하는 거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던 선제 공격은 이제 뭐 그런 군사적인 옵션은 제거 포기한 예.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난 예. 그거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직도 유효한 카드입니까? 아직도 유효한 카드라고 보는 예.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예.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억제가 안 됩니다. 예. 특히 우리 그 어제 아래 우리 대선 후보들 뭐 이야기하면서 뭐 선제 타격한다, 뭐 전쟁 난다, 뭐 어쩐다니까 그 절대로 안 된다 예. 뭐 이렇게 하던데 일반 국민은 그런 소리 할 수 있어도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억제가 안 돼. 억제라고 하는 거는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 도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감히 도발을 못하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거든. 예.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도발하면 너 정말 혼낸다. 예.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정면을 맞서야 지켜지는 게 평화고 예. 북한을 억제하는 방법도 그렇게 해야 사실은 평화가 억제도 가능하고 그래야 평화도 가능한 거죠. 예. 평화 통일도 가능해지는 거고. 예. 방어 태세 가운데서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이대로 가면 그냥 배치가 완료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뭐 의견도 있고 좀 국론도 분열되는 양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가요. 예. 굉장히 좀 아주 묘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처음부터 2014년도부터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이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를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6.25 때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많은 인명을 희생해가면서 한국을 구해낸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파견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그것도 자기 돈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예. 그러면 한국 방어에도 도움이 될 텐데 예. 그거를 그 중국이 싫어한다고 한국이 뭐 전전긍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상당히 그에 대해서 이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장관 되자마자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것부터 확인한 겁니다. 예. 앞으로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한국이 앞으로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한편 중국은 사드가 중국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 이렇게 위협이 안 된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괴라인가 이 중국의 그 네티즌이 최근에 지금 뭐 사드의 5가지 이혹 해가지고 이렇게 예. 대신 올려놓은 거 보면은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잘 예.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사드가 이게 중국 정부도 뭐 사드가 중국한테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예. 안다는 뜻이지. 그런데 왜 보복 조치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스럽잖아요. 예. 사실은 이거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은 우리의 중화사상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국은 이렇게 미국이 생각하는 국제 질서는 그 획적 질서예요.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갖고 있고 예. 주권은 뭐 평등하다고 하는. 중국의 국제 생각은 중화상의 국제 질서는 달라요. 중국을 정상으로 하는 종적 질서예요. 예. 그리고 지금 시진핑의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현하겠다고, 현실을 구현하겠다는 꿈이라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사실상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번 이미 나타났어요. 그때 왜 2010년도 천안함 사태 때 우리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서해로 가려고 하니까 중국이 막 악을 써서 막았잖아요. 그거는 서해를 중국에 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서해가 중국에 내화되면은 한반도 중국과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미북 평화협정 이야기 하잖아요. 예. 미북 평화협정이 뭐예요? 북한 핵 폐기할 테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거거든.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그 한반도에서 미중 전략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철수한다면 그건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예. 중국의 배타적 영향하에. 최근에 이제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제일 특히 남북의 군사력 관계된 군사 분야에 아주 제일 가장 특히 이제 북한의 핵과 뭐 가스 이런 데 대해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예. 그 브루스 베넷이라고 그 랜드 연구소에 있는데 이 친구가 중국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북한 급변 사태 이야기를 한대요. 하니까 중국 전문가들이 탈북 난민들을 통제하겠다 하는 그런 핑계를 대서 예. 그럼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생기면 뭐 50km를 중국이 들어오겠다, 100km를 들어오겠다, 심지어는 뭐 평양까지 들어오겠다 이 소리 하거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왔다 칩시다. 그럼 한국이 통일되고 난 뒤에 나가겠어요? 제2의 휴전선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은 그야말로 한국이 중국의 제2의 티베트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야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사드가 이제 왜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가 보니까 사드만 한국이 폐기하게 하면은 예. 한미동맹 저절로 그냥 절단 날 것 같거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그 대선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보니까 기회지. 근데 마침 그 한국에서 몇 번 협박하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막 국회에서 그냥 진사사절단이 와서 뭐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전직 고위 전 관료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우리가 사드 폐기하고 중국하고 손잡으면 뭐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는 둥 앞잡이 노릇을 자청하지. 한국의 중요한 유력한 정당과 대권 주자들이 예.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뭐 사드 폐기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나오지. 때는 있다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압력을 강하게 넣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작년에 부국장 왔다 간 거. 또 얼마 전에 왕후인가 전 외교부 부부장 왔다 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우다웨어까지 왔어요. 우리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방 돌아다니면서 예. 안 된다고 막 전력 투구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기회에 막 확실하게 해서 예. 한국에다가 친중 종중 정부 만들겠다. 예. 나는 내가 볼 때 딱 그런 예. 의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이사장님, 그런데 물론 그런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지만 예. 지금 국제사회 현실에서 한중 관계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이지.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게 과연 가능하냐? 우리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내가 그때 국방비서관 할 때인데 냉전 시대 말에 그 예민한 시점에 우리가 북방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도 미국하고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무중 함께 아우르는. 예. 그러니까 그까지 설명 너무 좀 길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한미동맹하고 한중관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일단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실 한중관계에서 한국이 중국에 좀 이렇게 우습게 보일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초 이럴 때 중국 가면은 중국에서 우리에 대한 대접이 막 끔찍했어요. 그것이 다 그때부터 앞으로의 미중 경쟁 관계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예. 신보 원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 예.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먼저 갖춰놓고 그 위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익으로 중국의 사회적 이성에
국익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마음을 얻는. 그래서 예. 내가 그걸 연미득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미득중이요? 네, 연미득중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뭐 기본적으로 그 아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예.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항상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주도권이에요. 그때도 이제 이 예.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면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예.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리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어갔거든.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 그건 예.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도 사실은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그 1999년도에 그 아파나시에프 러시아의 주한 러시아 대사가 국방대학교 와가지고 러시아는 한반도 자유통일을 통해서 얻을 거는 많아도 잃을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네. 중국도 비슷한 게 있어요. 예. 또 중국의 과거 중국 책들에 보면은 만주 지방을 중국의 생명선적 동북 지방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경제 발전은 거의 사실상 우리한테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따져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신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 선거 지나면 새 정부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또 안보 정책을 만들 테고 할 텐데 정치권에 조언하고 싶으신 게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긴데 사실은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하잖아요. 예. 지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유통일이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이나 하는데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한테 전략적인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선제 타격 안 된다, 뭐 사드도 뭐 폐기하자, 뭐 이렇게 그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뚜렷한 대책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좀 냉철하게 원래 어떤 새로운 일을 열어가고 뭐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열고 하려면은 상당한 아마 뭐 희생도 때에 따라서 예. 좀 희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건 그런 정도 겪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희생 없는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특히 오늘 상황은 말이죠. 사실은 적화통일 이외에는 김정은 체제가 살아남을 길이 없고 예. 자유통일 외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는 아주 독특한 상황을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것이 북한 핵 때문에. 예. 그걸 해결하려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1938년 뮌헨 회담에서 예. 영불 양국의 그 국가적 비겁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다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이 문을 열어줬잖아요. 예. 그렇듯이 용기가 필요할 때 비겁한 것은 때로는 더할 수 없는 쥐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바로 용기와 전략적인 의지, 지혜 이런 것을 아주 예. 두루 갖춘 그런 그 지도자를 좀 우리가 잘 선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